안녕하세요. 잠을 찾는 그대에게 DJ 팝업입니다. 오늘도 잠 못 들고 계신가요? 편안하게 누워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잠을 찾는 그대에게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전에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기러경 작가님의 엄마의 문장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기러경 작가님처럼 새벽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작가님의 문체에 반해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휴식 같고 고마운 책 기러경 작가님의 엄마의 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나를 잃어버렸다. 육아의 최전선에서 조금 벗어난 시점, 한숨 돌리며 주위를 두리번 했습니다. 뭔가 알맹이가 빠진 듯한 이 느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끼니 때마다 배꼽 시계가 울리듯 인생의 때마다 생체 시계가 울리는 것일까요? 내가 사라지고 없다라는 존재의 부재와 함께 마음의 집층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알람이 울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40이라고. 아이들은 점점 손에서 떠나가고 남편은 사회에서 굳건히 자리를 잡는데 나는 지금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엄마와 아내라는 역할 속에서 사라지고 없는 나라는 존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자신을 알려왔습니다. 그렇게 40알이는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커다란 질문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나는 물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매일의 일상에 청구서처럼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보는 이도 없는데 혼자 그 답을 찾기 위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이대로 살아야 하는데 괜찮겠어? 라고 혼자 묻고 답하며 점점 자신에게 시간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한 나를 위해 부단히 읽고 쓰며 달리며 나를 찾으려 했습니다. 숱하게 휘청거렸고 그때마다 마음을 지탱하는 문장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결국 부단히 나에게 이르는 길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보다 나에게 성실하게, 보다 진정한 실존으로서 존재하고 싶다. 전혜린,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중에서. 이 책은 한 여자가 엄마가 되고 나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남긴 기록입니다. 읽고 쓰고 달리며 사색한 기록 저변에는 위태로운 순간마다 저를 지켜준 문장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문장에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문장을 통해 낡은 생각을 벗고 점점 나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문장이 육아의 최전선에서 벗어나 엄마와 나 사이 어디쯤에서 흔들리는 사람에게, 40 어디쯤에서 방황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색의 기록이 당신에게 기댈 수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남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1장) 고통의 시간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다. 2장 달리며 사색하는 즐거움을 배우다. 3장 책 읽으며 삶을 곱씹다. 4장 글을 쓰며 내면이 깊어진다. 5장 마침내 참 나를 되찾다. 좋은 엄마라는 맞지 않는 옷.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며 살았다. 육아서에서 말하는 좋은 엄마라는 옷을 지어놓고 내게 맞지 않은 옷을 입으려 낑낑댔고 전통이라는 관습이 부당해도 묵묵히 참아야 한다 여겼다.
이렇게 철저하게 나라는 사람이 지워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한다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나 하나 희생해서 다른 식구들이 행복하다 해도 그 또한 억울해서 못 견딜 것 같다면 나는 도대체 누굴 위한 좋은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죄책감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냈다. 결국 나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아이들에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하다 가르쳐주는 행동이나 다름이 없었다. 나의 낮은 자존감과 남의 호감을 사려고 눈치 보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것으로 생각하니 끔찍했다. 건강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를 바꿔야 했다. 시작은 아이들에게 내주던 생선의 몸통을 한 입 베어 물면 달근한 과즙이 주르르 새어나오는 햇살의 복숭아를 나도 함께 먹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했다. 누구도 아이들에게 다 주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던 일이었다. 내가 나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그 사실조차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나는 내 희생의 대가로 아이들에게 복종과 간섭이라는 계산서를 요구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아이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내고로써 보여주고 싶었다. 부모는 자기가 무로 되기 위해서 아이를 기른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무로 된 순간에 그 교육은 완성되는 것이다. 정화의 의식 세계에 너무 깊이 투영되고 싶지 않다. 정화가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부모에게 기대는 것은 죽음에 기대는 것이다.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보고 사는 것이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존재의 무게를 전부 정화 위에 얹어서 정화를 질식시키고 싶지 않다. 내가 나 자신의 생을 포기하는 분량만큼 정화의 짐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자네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중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한 박자 느리게 견고한 일상 위에서만 이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 성장은 그 안에서만 이야기된다. 사실 모든 위험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한다. 내 삶과 나와 내 영혼, 그리고 나와 아이들 사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다. 잠시 생각해본다. 내달리기는 나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지만 잃어버리고 지나온 것을, 준 것과 놓친 것 중에 내가 다시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시간이 지나서도 없으면 안 되는 것, 후회가 깊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이렇듯 몸과 마음이 등을 돌릴 때가 있다. 몸과 마음의 틈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 편안히 앉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려야 한다는 처방이 나에게도 유효하리라. 영혼을 되찾는 일은 글을 쓰고 달리며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만히 기다리는 일이다. 나이가 들매 따라 지금처럼 몸과 마음이 한 통속이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몸보다 느린 속도인 영혼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의 줄을 가운데로 데리고 온다. 아슬아슬하게 되찾은 균형점을 놓치지 않으려 펜을 잠시 내려놓고 운동화 끈을 메고 길 위에 선다. 달리는 동안 바쁨의 정체를 해체해본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나고 나면 후회할 것은 무엇인지, 온전히 나를 위한 책 읽기. 엄마 나이 40쯤이면 아이는 조금씩 커가고 아이에게 가있던 마음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려 할 때다. 그때 갈 곳을 잃고 아이와 나 사이 어디쯤에서 서성이기 쉽다. 그제야 자기 자신의 부재를 인식한다. 나를 잊고 지는 시간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아이를 공부시키며 채우려 들기 쉽다. 그럴 때 단호하게 자신에게로 다시 눈을 돌려야 한다.
불안과 두려움을 응시하고 그것을 달래고 응답하기 위해 나를 읽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책 읽기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종이책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도 찾아가 읽어보기를 권한다. 아이를 키우느라 좁고 뻔해진 삶의 반경을 조금씩 넓히는 일이다.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면과 부딪히면서 나를 겪어본다면 자신을 좀 더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쭉정이같이 쪼그라든 마음은 조금 탱글탱글 생기가 도는 나이가 될 것이다. 엄마의 문장. 독서는 내 시간만 넣고 돌린다고 원하는 모습이 되어 나오는 뽑기가 아니다. 질문 없이 읽는 책은 시간을 먹어치우는 하마에 불과할 수 있다. 누구나 한 번쯤 횡재를 기대한다. 시가 던져둔 질문이 오늘 내내 내게 머물렀다. 누구나 한 번쯤 횡재를 기대한다. 시가 던져준 질문이 오후 내내 내게 머물렀다. 그 질문의 답을 낸 것처럼 문득 책에서 본 김혜자 배우의 에피소드가 떠올랐다. 류시와 시인이 김혜자 배우와 네팔을 여행할 때의 일화다. 카트만두 외곽의 유적지에 갔다가 그들은 길에서 장신구를 파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고 한다. 김혜자 배우는 그 여인이 왜 우는지 이유도 묻지 않은 채 그저 곁에 앉아서 한참을 손잡고 울어주었다 했다. 시간이 지나 여인의 울음에 웃음이 섞였고 이내 미소가 번졌다고 한다. 김혜자 배우는 그 여인과 헤어질 때 큰 돈까지 쥐어주었다고 했다. 류시와 시인은 돈을 준 이유에 대해 물었고 김혜자 배우의 대답은 이랬다. 누구나 한 번쯤은 횡재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들잖아요. 아, 타인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고 기꺼이 함께하는 일이 과연 흔할까? 그 문장을 읽고 나도 누군가에게 횡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마음이야 누구나 따뜻한 사람이고 싶지만 행하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타인을 사랑하는 일, 마음을 베인 엄마들, 손 내미는 이들 곁을 찾아가 테이블 강연회를 하시는 분이 가까이에 산다. 그분을 볼 때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가장 고귀한 곳에 두고 귀한 존재로 사용하는 사람, 참 멋지다. 그분을 보는 내 마음에 자석처럼 붙은 말이 있다. 내 마음이 행복해서 하는 일이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건 그들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삶이 행복해지는 최고의 방식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박상미,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김혜자 인터뷰 중에서 타인을 품고 타인을 사랑하는 일이 곧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되는 근사한 일, 그런 사람. 나도 그러고 싶다고 되뇌어 본다. 엄마의 문장. 마음이야 누구나 따뜻한 사람이고 싶지만 행하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아이는 엄마의 스승이다. 아이는 스승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아이를 키우며 나도 크고 있기에 내 안에서 나온 눈앞의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함을 알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 나의 상처와 결핍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아이를 보며 유독 불편하고 화가 치미는 상황이 생길 때면 못마땅하고 억울했던 어린 나를 더듬어 보며 그때 엄마의 삶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아이와 부딪히고 깨지고 화해하며 그 자리를 보듬고 넘어가는 시간의 무한 반복이다. 지난 밤에도 딸과 나는 씩씩대며 방에 스위치 끄는 마음으로 하루를 껐다. 사춘기 딸은 자기가 아는 세상이 다라 생각하며 어른처럼 달려들었고 나는 내가 어른이라며 아이처럼 달려들었다. 그 시간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마음을 펼쳐놓고 먼 시야로 생각하게 된다. 결국 미리 염려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다. 아이가 겪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면 본인이 직접 경험할 기회를 주기로 다짐했다. 아이가 경험하는 과정을 믿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도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저 녀석 살면서 죽어도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살겠구나 라고 계속 저 마음 하나는 잃지 않고 살면 좋겠다고. 엄마의 문장. 나는 누구도 될 수 없고 누구도 내가 될 수 없다. 설령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일지라도 어떠한 모습도 괜찮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취약함을 인정하는 과정이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매들린 탱크의 말이 큰 위안이 된다. 어른이 되었지만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나의 취약성을 감추기 위해 불완전함을 덮기 위해 얼마나 긴장하고 애쓰며 지냈던가. 그 문장에 오랫동안 마음을 옥죄던 쇠사슬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다가오는 봄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꽃은 늘 나와 무관하게 핀다는 냉소적인 시선은 바깥에서 주입해온 렌즈로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필 수 없는 존재라 여겼기 때문이고 내가 나를 소외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같은 절기에 피지 않을지언정 나의 모습 그대로 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를 사랑하는 용기를 내고 있으므로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기로 했으므로 어두운 시간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웅크리고 있던 아이에게 빛을 비추어 바깥으로 드러낼 용기를 냈으므로 말이다. 엄마의 문장. 어른이 된다는 것은 취약함을 인정하는 과정이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매들린 탱크의 말이 큰 위안이 된다. 나에게 무해한 사람. 서먹해졌던 나와 친해지기 위해 먼저 던지는 질문.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쩔쩔맬 때가 많았다. 답을 몰라 긴 시간 동안 서성이고 헤맸다. 때로는 답을 재촉하는 나에게 낭패감도 느꼈다. 그럴 땐 큰 질문도 쪼개어 볼 일이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도 한 번뿐인 하루의 합이다. 그 하루는 지금 이 순간의 합이고 이 순간 나는 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물론 큰 질문을 쪼개어도 우리는 늘 선택 앞에서 망설이게 된다. 그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얻은 결론은 진정 원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땐 싫어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는 일 또는 아예 선택하지 않는 것도 옳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내 선택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나중에 이 선택이 후회로 돌아올지 아니면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더 크게 후회하게 될지 생각해보자. 바로 선택과 비선택으로 인한 후회의 총량을 비교해보는 것이다. 나에게 좋은 것들은 때때로 맹랑하고 불친절할 때가 많다. 네가 알아서 찾아봐 하며 꼭꼭 숨는 성질이 있다. 하지만 결핍이나 불합리 같은 불편한 것들은 몸과 마음이 불에 태는 것처럼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제거하다 보면 작은 질문들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과정도 부단히 나를 읽어내리고 애쓸 때 가능한 일이다. 말할 수 없던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쓸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써보는 일, 익숙한 나를 낯설게 바라보는 작업이다. 지나온 삶을 읽어보다가 숨이 턱턱 막히던 곳에 밑줄을 그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쓰기 시작했다. 내 삶을 이루는 것이 나와 딱 붙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치다 보면 일순간 이게 나인가 싶어 낯설어진다. 나의 선택과 비선택으로 아주 멀리까지 오고야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순간 경로를 다시 수정하고 다른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 적어도 앞으로의 내 삶은
나와 무관한 삶이 아닌 내 마음이 담긴 길이기를, 내가 나에게 맞는 무해한 사람이기를 바란다. 그런 이유로 조금씩 나에게 시간을 내어볼 작정이다. 책을 읽든 글을 쓰든 달리며 귀를 기울이든 매 순간 이 길 어때? 괜찮아? 라고 나에게 묻는다. 나를 읽고 나를 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올가 토카르추크의 방랑자에 나오는 말처럼 어쩌면 우리는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에서 새로 태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엄마의 문장,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제거하다 보면 작은 질문들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과정도 부단히 나를 읽어내려고 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만의 도덕적 원칙이 있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다. 나는 보통 때는 사람과 관계 맺음에 유연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각자의 고유함이 어우러지면서 나라는 사람도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각자 다른 빛깔로 발산될 때 그 순간이 참 근사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조용히 단호할 때도 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한 사람 앞에 서다. 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을 싫어한다. 함부로 급을 매겨서 자신의 열등감을 누군가에 대한 우월감으로 해소하며 의수되는 사람. 편협한 기준으로 세상을 둘로 구분지어서 우월한 쪽에 자신을 편성해 놓고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조용히 안 본다. 이 세상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문재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에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세상 전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를 즐길 줄 안다. 어쩌면 이 순간에 존재하려 애쓴다는 표현이 맞겠다. 현실에 충실한 나머지 자주 침잠해지고 자주 울고 자주 피곤해지고 자주 좌절한다. 그런데 또 자주 밝아지고 자주 웃고 자주 벌떡 일어나고 자주 시도한다. 쓰러지고 일어나는 빈도가 잦은 사람, 짧은 간격이지만 규칙적인 리듬의 소유자인 셈이다. 나는 나만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개인의 영역을 존중받길 바라고 나 또한 침범하지 않으려 한다. 개인의 영역이란 고유의 욕구, 관심, 활동, 행위 따위가 미치는 일정한 범위를 말한다. 나는 다분히 민감한 사람이라 내가 운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 만약 누군가가 내 영역을 무리하게 침범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때는 일순간 한 마리 승냥이로 사납게 변해버리기도 한다. 세상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정하고 감동적인 침범은 언제나 환영이다. 행복 앞에서 주체적인 삶. 내 옆 사람도 내 아이들도 행복 앞에서 주체적이면 좋겠다. 나의 행복을 밀쳐놓고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식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 각자 행복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행복을 유예하는 모습을 의식적으로 경계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행복을 유예하는 것을 원치 않고 부모는 그 자체로 아이들의 정서적 환경이라 생각한다. 나 자신에게 좋은 나일 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것에 양보 없이 기꺼이 달려드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한다. 나에게 좋은 것이란 아무리 바빠도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든지, 조조 영화를 본다든지, 혼자 등산한다든지, 오직 나를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러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시간의 지분을 가지고
내가 허락한 그 시간만큼은 최대 주주가 되는 행동이다. 시간을 그저 소비하는 것이 아닌 내가 머물고 충전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내면과 만나던 날, 나는 숲을 거닐고 낭독 시간을 지나 나를 만나는 시간을 진행하기 위한 안내자로 나섰다. 밤송이 속 알밤 같던 내가 가시 껍질, 딱딱한 껍질, 넓은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던 시간을 나누었다. 나의 껍질을 벗고 그 자리를 기획하고 그 자리에 있기까지 자신을 바라보았던 시간에 대해 말했다. 내면과 연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존재에 스스로 빛을 비추어 거듭날 때 우리는 세상에 자기만의 고유한 꽃으로 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나의 이야기에 이어서 자신의 내면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이나 격려의 말들을 무엇이든 자신의 언어로 한 문장씩 적어보며 우리의 숲속 시간을 낭만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날 우리의 이야기는 그 시간을 지나고도 오래 이어졌다. 어쩌면 거대한 삶 속에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따뜻한 포옹과 작은 한마디의 말처럼 실은 아주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부디 짧은 시간 주인공이 되어 느꼈던 감각을 잊지 말고 계속 주인공으로 살기 바란다. 누구보다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라본다. 엄마의 문장, 내면과 연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존재에 스스로 빛을 비추어 거듭날 때 우리는 세상에 자기만의 고유한 꽃으로 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흔들리는 마음에 달리고 읽고 쓰면서 곱씹은 문장들,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든 깊은 사색의 힘. 이상 기라경 작가님의 엄마의 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